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일부에서 잠깐 다뤘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오늘 기자회견 발언을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하신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건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대 확대 증폭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예, 팩트체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과대 해석이었는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김필규 기자, 예. 사실 거의 모든 매체가 반 총장의 대선 행보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이게 과대 해석이고 추측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일단 공식 일정을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공식 일정을 보면은 25일 제주 포럼과 관훈 클럽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26일에는 황교안 총리 면담 뒤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28일 김종필 전 총리 면담이 있었고요. 29일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인 30일 유엔 NGO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예. 반 총장 주장대로 이 사무총장 자격으로 꼭 참석해야 할 몇몇 행사들도 있었지만 이 JP 면담이나 또 보시는 것처럼 경북에서 보낸 일정 같이 이 정말 정치적 행보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일정도 있었습니다. 예. 다른 나라 팩트체크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팩트체크가 태어난 이유 자체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좀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고 또 그 사람이 한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팩트체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의 팩트체크가 초심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JP 면담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었던가요? 예, 서울 신당동에 있는 김 전 총리 자택에서 이제 면담이 이루어졌었죠. 예. 근데 바로 그 이틀 전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도전을 시사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왔는데 그러자 또 이제 반 총장 측에서는 고향 선배를 만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두 사람의 고향이 같습니까? 예, JP의 고향이 충남 부여고요. 반 총장의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예. 직선 거리를 보면 한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차로 이동을 해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같은 고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긴 예. 한데요. 근데 뭐 혹시 또 그 충북 충남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예, 또 정치적인 뜻에 의해서 같은 고향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죠. 예, 그럴 예, 가능성도 그렇게 있습니다. 해석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 예, 예. 그런데요, 여기에 또 이제 다음 날인 그 29일 일정입니다. 오후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을 찾아서 지역 정치인들을 만났는데요. 예. 자, 이번 방안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 유엔 NGO 컨퍼런스가 30일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그렇게 서둘러서 갈 만큼 중요한 일정이었느냐 이런 의문이 또 나오는 거죠. 헬리콥터까지 타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를 과연 언론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대부분 평론가들의 의견은 다 같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보시죠. 예. 안동 화해마을 들른 것도 그렇고 전 총리 등 국내 원로급 인사들과 어떤 만찬을 가진 것도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정치적 문법으로 볼 때 당연히 정치적 행보죠. 거기서 대해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그런 행위 자체, 그런 발언 자체가. 예. 혹시 유엔이라든가 외신이라든가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예. 그쪽에서도 확대 해석을 안 하던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봤는데요. 이번 반 총장의 일정 5박 6일이었습니다. 예. 물론 G7 회의 일정이 그 사이에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 4박 5일은 한국에 있었던 셈인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반 총장의 공식 해외 출장 모두 172건이었습니다. 예. 평균 체류 일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6일, 즉 사흘 이하로 머무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방안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외신에서는 이런 행보를 어떻게 평가할까?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은요, 유엔 수장이 한국 방문을 통해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외교 잡지인 더 디플로맷은 이번 방안에서 내년 대선 출마의 문을 열어둠으로써 국내에 관심을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외신들 역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특히 더 사실 관심이 더 많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요, 한국 대통령 되고 싶은 반기문이라는 노골적인 제목의 기사 내놓으면서요, 갑작스럽게 충청 지역 맹주인 김종필 전 총리에게 호의를 보이는 등 이런 행동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충청 지역에 아직까지도 맹주인지는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중국에서 한 거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요. 또 이제 일본 매체들도 이런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요, 유엔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이번 방안은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중립성을 중시해야 하는 사무총장이 아시아 각국을 균형 있게 방문해야 하는데 그런 관행을 어겼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산케이가 극우 신문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저 부분이 많이 좀 운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긴 하죠. 예. 예.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민감하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결국 우리 매체들만 반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뭐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한 번도 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 예, 그 점에서 더 많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반 총장은 이제 앞으로도 과대 해석을 하거나 추측하지 말아달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자, 앞으로 언론이 과대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하는 건지,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